삶의 퀄리티를,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장기화되고 막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지고 그렇습니다. 정형외과도 가보고 침도 맞는데 그때뿐인 것 같고 걷는 운동도 하기가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입니다. 요거는 오늘 새벽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어, 얼마나 아픈지 어떤 치료로도 완치가 되지 않고 수시로 재발하고 이제는 포기하면서 절망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고 40년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댓글을 보시면 5개월 전에 제가 썼네요. 코어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라고 했죠. 오늘 강의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코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런 사연을 듣고서 우리가 꼭 이 배우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 건강에 관한 아주 유명한 곡이 있어서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리랑 화면 잘 들리시나요? 채팅창에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괜찮다고 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 건강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시지 말고. 발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인체의 2%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98%의 무게를 지탱하고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몸속 모든 장기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발의 핵심은 풋코어입니다. 체중을 지탱하고 평발화를 막는 아치를 형성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근육이죠. 또한 무릎, 고관절, 허리, 목으로 이어지는 온몸 건강의 사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풋코어가 무너지면 온몸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암웨이는 온몸 건강의 시작인 풋코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누구보다 앞서 풋코어 토탈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교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코어 근육이라는 것은, 몸의 중심을 이루는 근육들을 말합니다. 복근과 엉덩이 근육, 등의 근육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것들이 몸의 전신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발에도 발의 중심 역할을 하는 풋코어 근육이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 밑에 여러 층에 걸쳐서 이 잔근육, 자잘한 이런 잔근육들이 있습니다.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모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근육들인데요. 이런 근육들을 다 통틀어서 풋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런 풋코어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코어는 발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육들이 튼튼하면 발이 짱짱하고 건강한 발이 되는 거고요. 이 풋코어가 흐물흐물하면 약해지면 발이 이렇게 앙상해지기도 하고 발에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기고 발 아치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근 운동을 하듯이 발의 코어 근육도 발 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오해하실까 봐 이거는 합성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인체 노화는 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는데요. 발 건강에 노란불이 켜질 때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면,
먼저 발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발이 뭐 250 신었는데 요새는 사이즈를 더 크게 신어야 돼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발바닥이 좀 많이 얇아져서 뭐가 이렇게 자꾸 베기는 것 같아요. 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아침 첫발 디딜 때 많이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발 사이즈가 커진 것 같다라는 것은요, 근육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의 근육이 약해지면 발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발에 아치가 있죠. 정상보다 높으면 오목발, 요족이라고 하고 정상보다 낮으면 평발이죠. 평발이 왜 생기느냐?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을 신어도요, 발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깔창을 하는데 평발용 깔창도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받쳐주면 근육이 약화가 돼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체중이 불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근육도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이 조금 커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평발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자, 아치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뼈하고 인대, 그 다음에 그림에 보이는 근육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20대 이후로 골밀도가 쭉 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근육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 40대 정도까지는 잘 유지가 되다가 40대 이후로는 매년 근육량이 매년 약 한 0.8%, 10년마다 한 8%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1년에 한 1.5%씩 매년 감소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근육이 마르는 건데요. 근육이 약해지면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게 되고, 아치가 무너지면 발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조금 신발 사이즈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 사이즈가 커지면 이런 내 아치가 좀 무너지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면요, 발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물개발처럼 이렇게 하고 뒤뚱뒤뚱 걸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평발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지금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발을 오므려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므려뜨리면 발을 아치를 살짝 들어주면서 저렇게 해주시면 발이 약간 작아지면서 발의 아치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서 발바닥 쪽에 아주 빡빡하게 조이는 느낌. 이게 처음에는 느낌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발가락을 저렇게 구부리시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발가락을 구부리면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발가락을 쫙 핀 걸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므리는 것을 해보시면 발 코어 근육을 제대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평발에 도움이 되는 다른 운동 방법은 또 까치발 드는 운동입니다. 까치발을 들면 종아리 근육과 함께 요 발의 아치를 서포트하는, 아치를 만들어주는 이런 근육들이 자극이 되거든요.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 좋고, 무릎을 핀 상태로 까치발하는 운동도 있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까치발 해주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해보세요. 또 다른 근육이 자극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자, 아치가 종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횡아치도 있습니다. 정면에서 발을 봤을 때 1, 2, 3, 4, 5 발등뼈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이 중족골들이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볼록하게 아치를 이루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중족골들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런 질환이 있죠. 원래 중족골들이 이렇게 좀 나란해야 되는데 이게 V자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에서 보시듯이 엄지발가락 중족골이 점점점 이렇게 틀어지면서 볼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발의 영향으로 엄지발가락은 반대쪽으로 휘게 되죠. 이게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자, 엄지발가락이 휘고 튀어나와서 아픈 거 무지외반증인데, 무지는 엄지발가락이라는 뜻이고 외반이라고 하는 건 바깥쪽으로 휘었다라는 뜻이죠. 많은 원인은 이런 좁은 신발, 높은 굽을 신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하이힐을 직업적으로 많이 신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 호소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많이 요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탑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무너지듯이 무지외반증도 변형이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안타깝게도 점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끼리 서로 겹쳐지고 올라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심해지다 보면 발바닥에 굳은 살도 저렇게 계속 생기고요. 그 다음에 관절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고, 심해지면 엄지발가락에 관절염도 오게 됩니다. 이런 심한 변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전족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발이 크면은 복이 없고 미인은 발이 작아야 된다라고 해서 어린 여자아이들 어릴 때부터 발을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저렇게 커피잔보다 작게 저렇게 발을 만드는 거죠. 참 지금 보면은 끔찍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사진을 보면 나중에 미래의 인류가 보면 이거는 20세기, 21세기 전족이 아닐까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새끼발가락에도 똑같은 게 생겨요. 양쪽에서 낑기니까, 그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처럼 새끼발가락도 튀어나오고 굳은 살이 배기고 아픈 걸 소건망류라고 합니다. 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뾰족한 신발에 맞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사진에서 이 새끼 발가락들 보세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꽉 끼어가지고 아주 답답해 보이는데, 저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요, 쟤네가 저대로 굳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펴도 펴지지가 않습니다. 저거를 갈퀴 모양 같다 그래서 갈퀴족지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되면요, 저렇게 위로 발이 앞뒤로도 길어지고 볼도 넓어지는데, 이건 위아래로도 길어지는 거예요, 발가락이. 위아래로 툭 튀어나오면 위에도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아래쪽에도 굳은 살이 배깁니다. 그래서 아픈 게 이제 갈기족지 변형인데, 이런 발의 변형은요, 신발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원시 부족에서는 무지외반증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요. 같은 인종이더라도 문명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크게는 많게는 33%나 3분의 1이나 무지외반증이 발생한다고 해요. 아시아권에서도요, 우리 동남아 여행 가보면 이렇게 쪼리 같은 거 많이 신고 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무지외반증이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족부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고무신, 버선, 이게 생각보다 발을 많이 조여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지외반증에 도움되는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가락 스트레칭인데요. 이렇게 고무밴드 같은 걸 양쪽 발가락에다가 엄지에다가 걸고 쫙 벌려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꼭 해보세요. 저 고무줄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끼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약한 것만 아니고요. 자, 이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엄지발가락을 구부리고 피고 모으고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변형이 생긴 채로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휘인 채로 그냥 굳어버려요. 부축이 와서. 그러면 다시 반대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할 때는 이걸 다 칼로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스트레칭해서 굳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이런 여러 가지 교정기라고 해서 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정기를 하면 무지해반증이 교정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통증 완화 효과는 있는데요. 변형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훈아의 무시로라는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데, 힘이 와버린 변형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네, 이미 변형이 왔으면요, 이거는 저런 교정기로 교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변형이 온 거는 뼈를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해서 고칠 수밖에 없어요. 수술하면 이렇게 예뻐지게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술은 수술이니까 수술 말고 다른 도움되는 운동 방법이 없을까?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자, 보시면은 엄지발가락을 바닥 쪽에 벌려주는, 새끼발가락도 벌려주는 근육이 발바닥에 저렇게 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발등 쪽에 발등뼈 사이사이에 이렇게 잔 근육들이 있는데, 저 근육들은 발가락을 벌렸다가 모았다가 해주는 근육들이에요. 저 근육들을 운동시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올리고 벌리고 새끼 내리고 엄지 내리고 그대로 5초 동안 유지. 셋, 넷, 다섯, 쉬고 다시 발가락 올리고 쫙 벌리고 새끼 내리고 엄지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드시죠? 이거 잘 안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잘 되시면 건강한 거고, 막 발에 쥐나고 막 안 벌어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각하게 코어 근육이 약한 겁니다. 네, 이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잘 안 되시면 열심히 하시고요. 하다가 쥐나면 발바닥에 쥐나는 경우 많거든요. 또 발바닥 스트레칭 해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 귀에, 야,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발바닥 운동까지 해야 되냐라고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운동하기 지금 딱 좋은 나이십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부터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곡에 힘을 얻어서, 조금 더 좋은 힘든 운동, 꼭 중요한 운동, 제가 몇 개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밸런스 운동인데요. 이게 코어 근육 강화에도 굉장히 좋고, 이 운동을 우리가 간과하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방바닥에서 넘어져서 골절상 입는 경우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두 발로 일자서기 운동인데요. 두 발을 이렇게 앞뒤로 나란하게 모으고, 가만히 한번 서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저도 굉장히 비틀비틀하는 거 보이시죠? 저 상태에서 눈을 감고 또 고개를 도리도리 해보시면요. 중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하고 계신 우리 리더님들도 보이는데, 지금, 처음에 하실 때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네. 두 발로 일자서기 발 바꿔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발로 다리 벌리기인데요. 한 발로 서서 다리를 45도 정도 이렇게 쫙 벌리고 한번 서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꼭 매일매일 하시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듣고 계신다면 저 우리 부모님께도 이거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눈 감고도 해보시고요. 저도 10초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요가에서 하는 나무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한 발로 서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잡히면 반대발을 들고 있는 발을 지지하는 발에 허벅지나 무릎 안쪽에 이렇게 대고요. 균형을 잡고 균형이 잘 잡히면 합장을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제 앉으세요. 다들 지금 서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 지금 강의에 집중하고. 네. 자,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영양 섭취도 골고루 잘 해주셔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게 단백질 섭취죠. 단백질. 근육의 8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권장 섭취량도 있고 뭐 동물성, 식물성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잔뜩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루 3끼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쁘니까 또 매끼 챙겨 먹기가 힘들 때는 이런 단백질 보충제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근육의 생성과 유지에 관여하는 중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D인데요. 원래는 이제 햇빛을 쏘이면은 우리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햇빛을 많이 못 보거나 또 선크림 바르고 다니면은 이게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타민은 그래서 비타민 D는 먹는 걸로 보충하는 경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관여하는 게 또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입니다. 이런 게 부족하면요, 여러분 눈 떨리고 눈에 경련 오고 얼굴 떨리고 뭐 근육에 마비 오고 이런 경우들이 아마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게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근육에 좋은 것만 딱 모아서 이렇게 만든 약재도 있더라고요. 식품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저도 먹고 싶은데 제가 따로 지금 이거 광고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발 건강에 노란불 첫 번째, 발 사이즈가 커진 것, 약해지는 근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발바닥이 좀 얇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빠지는 살, 늘어나는 주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이 빠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것은 할리우드 배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탐 크루즈도 피해가지 못하는 이런 주름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드는 거는요, 피하 지방,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다 누구나 빠지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근데 발바닥에도 그 피하 지방이 있고요. 발바닥에 피하 지방이 줄어들면 발바닥에도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발바닥의 지방은요, 1cm가 넘게 굉장히 두툼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걸을 때 우리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을 흡수해줘서 우리가 발이 좀 덜 아프게 해주는 건데, 이 지방 패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빵빵한데, 근데 이게 좀 말라가지고 쪼글쪼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 흡수를 못하니까 쿵쿵 디뎠을 때 그 충격을 뼈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의 통증이 더 느껴지는 거죠. 자, 지방 패드 위축이 있는 환자의 영상을 찍은 건데요. 요거 보시고 본인 상태는 어떤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이렇게 꾹 눌렀다가 딱 떼었을 때 저 손자국이 볼록 다시 튀어나오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게 막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방이 빠져가지고 주름살이 생기는 거는 뭐 보톡스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방이 이식해서 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또 금방 흡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치료 방법은 없고 이렇게 푹신푹신한 깔창이나 실리콘 힐패드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실내에서도 좀 푹신푹신한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방 패드는요, 발바닥에서 체중 부하하는 곳에 많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에도 많이 있고, 발 앞꿈치에도 저렇게 많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발 앞꿈치에 지방 패드가 마르면 앞꿈치 통증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발이 저려요, 찌릿찌릿해요, 화끈화끈거려요, 모래 밟는 것 같아요. 밀가루 반죽을 붙여놓은 것 같이 먹먹해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보시면 발바닥 중족골 사이사이에 저렇게 노란 선이 보이죠? 저게 지간신경이에요.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 근데 원래는 저렇게 날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좁은 신발을 신으면 저 발등뼈, 중족골 뼈의 대가리, 뼈의 머리 사이사이에서 저 신경이 낑기게 됩니다. 낑기게 돼서 자꾸 자극이 되고 염증 생기고 퉁퉁 붓게 되는 거죠. 게다가 굽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요, 발 뒤꿈치가 들리면서 앞꿈치에만 체중이 더 많이 쏠리게 돼요. 그러면 그 앞꿈치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은 더 많이 짓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이 마치 종양처럼 퉁퉁 붓고 커지는 게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한 번 생기면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게 신경 덩어리 꺼낸 건데 엄청나게 크죠. 한 3cm 정도가 되는데. 자, 여러분, 신경이 저지경이 되도록 내 발을 그 꽉 끼는 신발에 그렇게 맞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발을 모양에 맞는 신발을 내 발에 맞춰서 좀 넉넉한 신발을 신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참고로 또 신경 증상이 있을 때요, 저리고 찌릿찌릿하고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신경의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되는,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B 복합제입니다. 그것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발바닥이 얇아진 것 같아요. 빠지는 살, 늘어나는 주름, 지방패드 위축 증후군, 지간신경종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가, 이런 분들 제일 많습니다. 아침 첫발 디딜 때 너무 발 뒤꿈치가 아파요. 발바닥이 아파요. 이거는 뻣뻣해지는 힘줄,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넓은 얇은 힘줄이 있습니다. 발의 아치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스프링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밑에 하얀색 흰 줄이 이제 족저근막이고, 그 위에 뼈와 족저근막 사이에 저렇게 두툼하게 보이는 게 저게 코어 근육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코어 근육이 두툼하죠. 근데 이 코어 근육이 앙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근육이 말라서, 근육이 약해지면, 줄어들면 충격 흡수, 체중 흡수를 근육이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 족저근막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점점 뻣뻣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때 발이 이렇게 오그라들잖아요. 오그라든 상태에서는 족저근막이 좀 뻣뻣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팍 딛게 되면 족저근막이 확 늘어나면서 조금씩 찢어지게 됩니다. 제일 약한 부위에서 많이 찢어지는데 그게 주로 뒤꿈치라서 뒤꿈치에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발 근육, 발 코어 근육이 약화되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칭 운동 부족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원인이 그렇다면 치료는 뭘까요? 치료는 발 근육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 근육을 강화시키면 되겠죠. 발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칭이 부족하니까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주시면요, 병원 가실 필요가 없이 거의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한번 혹시 지금 발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자, 발 마사지는요, 이렇게 롤러 같은 거 굴리셔도 좋고요. 이런 마사지를 받으셔도 좋은데요. 마사지의 효과는 이런 발 근육과 족저근막을 이완시켜주고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질러주면 거기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돌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 공급,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제거가 잘 되고, 그래서 통증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발질환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여러분들 발 마사지 받으러 가서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면 굉장히 기분까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 숙면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발 마사지 받으러 매일 갈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비싸고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발 마사지, 제가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렇게 좋은 발 마사지 기계가 있으면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 번 받으시면 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족저근막염에 도움되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 좋은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이렇게 밀어내듯이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주고 위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종아리가 쫙 늘어나는,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발바닥이 늘어나고 발가락이 꺾이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밀고 당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종아리 쪽이 스트레칭이 되고, 이 상태에서 발가락을 꺾은 거를 유지하면서 이 손으로 발바닥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두껍고 빳빳한 조직이 하나 만져질 겁니다. 힘줄 같은 조직, 이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을 꺾은 걸 유지한 상태에서 이 팽팽해진 족저근막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쭉쭉 뒤쪽에서 앞쪽으로 쭉쭉 문질러 줍니다. 두 번째 손가락 옆면을 이용해서 쭉쭉 하셔도 되고요. 주먹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굉장히 돈 안 들고 좋은 운동이고 효과 좋은 운동이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발코어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 수건 당기기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건을 하나 바닥에 깔아놓고 끝까지 이렇게 쭉 발가락의 힘만 이용해서 발가락만 꼼지락꼼지락해서 수건을 당겨오는 거고요. 저렇게 발가락으로 수건을 움켜쥐고 들고 오래 버티는 운동입니다. 한두 번 해보신 다음에는요, 굳이 수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해보실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좀 뻣뻣해지는, 근육과 힘줄이 뻣뻣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근육이 젊고 건강했을 때는요, 이렇게 프레시한 근육인데, 이게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이 마르기도 하지만 좀 뻣뻣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MRI 같은 걸 찍어보면요, 젊었을 때는 근육 섬유만 가득한데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들 MRI를 보면 근육이 많이 지방이나 섬유화되어 있어서 지방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근육의 퇴화입니다. 자, 우리가 단단한 거는 부러지기가 쉽고요. 뻣뻣하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근육과 인대와 힘줄이 뻣뻣하면 이런 충격이나 당겨지는 힘에 더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고무줄을 당겨보면요, 잘 찢어지지 않고 잘 늘어나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잘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거는 바로 우리 근육과 힘줄을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부드럽게 유지하는 겁니다. 이 근육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육 운동은 해서 근육은 튼튼하게 하되 대신 단단하게만 뭉쳐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거를 잘 풀어줘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 근육이 뭉치고 아킬레스건이 뻣뻣하면요, 발목을 뒤로 젖히는 게 잘 안 됩니다. 발목이 원래는 한 20도, 무릎을 쫙 핀 상태에서 20도 정도 뒤로 이렇게 젖혀져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쭈그려 앉기를 이렇게 발바닥을 떼지 않고 쭈그려 앉기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처럼, 이 환자처럼 보시면은 쭈그려 앉기를 못해요. 발 뒤꿈치를 확 들어버리거나 이렇게 발 뒤꿈치를 떼지 않으면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젊은 사람이고 선천적으로 그런 거기는 한데, 이런 경우가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이 뻣뻣한 겁니다. 아킬레스건이 뻣뻣하면요,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쥐 실험할 때, 동물 실험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정상 힘줄은 저렇게 하얗고 윤이 나고 깨끗하고 예쁜데 비해서 건염이 오면요, 저렇게 커지고 굵어지고 퉁퉁 붓고 누리끼리해지고 그냥 한눈에 봐도 아파 보이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아킬레스 건염도 저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뼈에 저렇게 가시 같은 게 돋아나기도 해요.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뻣뻣한 상태로 자꾸 잡아당기니까 그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뼈가 자꾸 이렇게 끌려나듯이 자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드름 맺히듯이 뼈가 이렇게 자라 올라가다가 저게 뚝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까지 가기도 해요. 이런 게 한 번 생기면 굉장히 고치기 힘들어요. 잘 안 낫고. 병원 가서 막 1년에 몇백만 원씩 돈 쓰고 왔다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낫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아요. 예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 거는요, 이런 발판, 이거 뭐 몇만 원 하거든요. 발판 하나 구입하셔서 이렇게 서 있기만 하셔도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고요. 아니면 이런 계단이나 발판에 올라가서 종아리를 천천히 떨어뜨리는, 내리는, 늘어뜨리는 이런 운동 방법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뒤꿈치를 천천히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내리면 안 되고요. 올라갈 때는 두 발로 번쩍 올렸다가 5초나 10초에 걸쳐서 한 발로 천천히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아리에 힘을 뺀 상태에서 전신의 체중이 종아리를 통해서 발 뒤꿈치를 통해서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종아리가 쫙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많이 하시면 좋고요. 또 다른 방법은 벽 미는 운동인데요. 벽을 붙잡고 바닥을 딱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바닥을 딱 붙인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엉덩이를 앞으로 쑥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면서 해주시면 또 다른 근육이 늘어나요. 발 바꿔서도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인데요. 종아리와 햄스트링, 허벅지 뒤까지 굉장히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운동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강이 앞에서 깍지 껴서 후 가슴 앞으로 꼭 감싸 안으시고 허벅지 뒤쪽에서 깍지 끼셔서 다리를 올려주세요. 뒤꿈치 밀어내고 앞꿈치 뻗어내고 뒤꿈치를 쭉 길게 밀어내고 앞꿈치를 밀어내고 종아리 뒤쪽이 늘어나는 거 느끼고 발등 앞쪽이 늘어나는 거 느끼고 어깨 긴장 풀어내시고 호흡이랑 같이 동작을 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연습해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따 끝나고 해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해보세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서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발이 보내는 발 건강의 노란불, 노란 신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해지는 근육, 그 다음에 빠지는 지방, 늘어나는 주름, 그 다음에 뻣뻣해지는 힘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신호가 있으면 무시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노란불인데 우리가 직진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갑니다. 사고 나거나 딱지떼죠. 네. 노란불 이런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멈춰서 내 건강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발 코어를 강화하고요. 중요한 거는 발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고 타파해서 건강한 우리 100세 인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내가 챙기는 것이 나를 챙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발을 소중히 생각하고 발을 건강을 챙기면 그 발 건강이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겁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창 보면서 조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생기는 거 어떻게 예방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발바닥에 굳은 살은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단순 티눈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굳은 살이에요. 이건 다른 건데요. 굳은 살은 그곳에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쏠린다는 거거든요. 그곳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눌린다는 거예요. 걔가 힘드니까, 그 부위가 힘드니까 거기 살이 점점 두꺼워져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깎아도 굳은살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제 뭐 무지외반증이 있다든지, 요족이 있다든지, 뭐 평발이 있다든지, 발이 여러 가지 변형이 있을 경우에 많이 동반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쉽게 해볼 수 있는 관리법은 일단 쿠션 좋은 신발 신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방법은요, 신발 운동화의 깔창을, 그 굳은 살이 있는 부위를 깔창을 이렇게 도려내세요. 그러면 도너스 베개처럼 거기가 이제 깔창에 빵꾸가 나면 이렇게 신었을 때 그 굳은 살이 좀 덜 눌리겠죠. 압력을 줄여주는 감압 효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해 보셔도 좋고요. 그 굳은 살을 방치해 두시면 안 되는 게, 당뇨 환자들 중에서는 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은 살이 있어도 별로 안 아파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요, 발바닥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그리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상처가 생겨요. 그죠? 피부에 궤양이 생기고 빵꾸가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은 살이 있으면 제거하시든지,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면 병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종아리가 땡기고 아픈 것도 발 근육과 관련이 있나요? 종아리가 땡기고 아픈 거는요, 흔한 원인은 이제 허리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허리에서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요추 4번, 5번 신경이 눌리고 하면 종아리가 땡기고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잘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뭉치고 해서 땡기고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렸던 그런 스트레칭 운동 많이 해주시고요. 박가영 님이 이상 없는 발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네, 복 받으셨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그 다음에, 정은경 님이 발톱 옆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엄지발톱인가요? 엄지발톱? 엄지발톱 옆에 염증이 잘 생겨요. 이게 내성발톱하고 관련된 경우가 있는데요. 발가락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톱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도 말리지만 너무 꽉 조이는 신발 신어도 그렇고요. 발톱을 너무 바짝바짝 깎아도 그렇습니다. 발톱은요, 약간 길게, 요 살보다, 잘 안 보이는데, 요 살보다 발톱을 약간 튀어나오도록 길게 깎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바짝 동그랗게 깎지 마시고, 약간 일자로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바짝 깎으면 그 발톱 모서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발톱 모서리가 옆에 살을 자꾸 이렇게 찔러요. 그러면 거기에 게다가 또 꽉 끼는 신발까지 신으면 밖에서도 누르고, 그러면 그 살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 발톱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성 발톱이 있으면요, 사실 뭐 이렇게 네일샵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피는 그런 시술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부분을 뿌리까지 해서 이렇게 국소 마취하고요. 뿌리까지 제거를 해서 다시 그 부위에 발톱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게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김수연님, 자골신경통도 발근육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골신경통은 자골신경통이고 발근육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정문숙님, 새끼발가락을 내리는 것이 안 되는데 운동하면 나중에는 될까요? 믿습니다. 될 겁니다. 될 때까지 해보세요. 처음에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되는데 해보시면 됩니다. 네. 발 뒤꿈치, 정영란님,
발 뒤꿈치가 자극되면 너무 아픈 것은 왜 그럴까요? 발 뒤꿈치가 자극된다는 게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마사지 스트레칭 할 때 그러신 것 같은데, 10중 8구 족저근막염이고요. 나머지 10%는 지방 패드 위축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신발 신으시고, 스트레칭 운동 많이 해주시고, 이 발바닥 문지르는 스트레칭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아프면 비정상이에요. 그거 할 때 안 아픈 게 정상 발입니다. 건강한 발이고요. 그거를 했을 때, 아프다고 느껴지시면 족저근막이 문제가 있는 거고 타이트한 거예요. 그것도 노란불입니다. 그래서 그거 무시하시지 마시고 할 때 아프신 분들은요,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너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점점 통증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서서 딛기 전에, 첫발 내딛기 전에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앉아서 TV 보신다든지 짬 날 때마다, 또 산책하거나 1시간씩 걷기 전에, 걷는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종아리와 발바닥을 스트레칭 해주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준비 운동이에요. 신선희님, 무지해반증에도 까치발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까치발 운동이 무지해반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종아리를 스트레칭 운동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종아리가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면요, 모형에서 보시면 이 종아리가 강해서, 종아리가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면 발이 이렇게 되는 힘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이 아래로 처지는 힘이 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발목이 위로 잘 안 꺾인다 그랬죠. 발이 잘 안 꺾이는데 나는 걸어야 되니까 체중이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앞쪽에 압력이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발볼이 넓어지는 힘을 받겠죠. 그게 이제 무지해반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라서 오히려 이 종아리를 많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고, 종아리 강화 운동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이 발가락 벌리기 운동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오효주님, 무릎이 아픈 것도 발 건강과 관계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무릎은 무릎이고 발은 발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하이힐을 신는다든지 했을 때 발의 자세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몸의 체중이 앞으로 가고 뭐 하면서 무릎에도 무리가 와서 아픈 걸 수도 있지만, 발의 문제 때문에 무릎이 아픈 건 아니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의 문제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강미진님, 발 아치는 보통 몇 살에 완성될까요? 물으셨는데요. 모든 어린이들은 평발입니다. 어린이 때 애들이 평발인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97%의 아이들이 다 평발입니다. 왜냐면 근육도 별로 없고 인대도 느슨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뼈도 다 형성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뼈도 자라고 인대도 자라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하면서 아치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입학 후에, 입학 전후로 해서 한 3, 4학년 될 때까지 이제 아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평발이라고 막 평발 깔창 비싼 거 해주시고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까치발 운동 하는 거 많이 하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효주님, 운동법 영상 유튜브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 채널을 광고하려고 온 거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시면은 제가 영상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어차피 제가 뭐 유튜브를 다른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제 환자들 교육할 목적으로 집에 가서 보세요라고 하려고 만든 영상들이라서 몇 개 있으니까 좋은 영상들이니까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이영남님, 발에 열이 나는 건 발 마사지도 도움이 될까요? 했는데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발이 열이 난다는 거는 그쪽에 뭔가 피가 많이 고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이 좀 붓고 열이 나는 거. 그게 내려갔던 피가 올라가려면요. 이게 근육이 수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육을 수축을 해야 내려왔던 피가 쥐어짜서 올라가는 건데 근육 수축을 많이 하지 못하면 자꾸 내려갔던 피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니까 체액과 림프액이 자꾸 거기 고이게 되고 그러면 다리가 퉁퉁 붓고 그러면 이제 많이 고여있으니까 뜨끈뜨끈 열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발 마사지 도움되고요. 스트레칭 해주고 근육 운동, 근육 수축 요거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